중소기업 기술보호 온라인 교육 과정 모듈 7 해외 진출 예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진출에 성공한 김 사장. 독보적인 기술로 해외 바이어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고 김 사장 또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보리라 들뜬 마음에 관심을 가는 바이어들을 모두 만나며 열정을 보였는데요. 드디어 좋은 조건의 거래를 성사시켜 기쁨에 취해 있는 것도 잠시. 얼마 후 갑자기 회사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김 사장은 곧 파산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던 회사가 왜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회사의 소중한 기술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외국 업체들은 협력 업체를 가장해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 양 사용했는데요. 눈 깜짝이는 사이 코 베어간다는 말이 사업에도 적용되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지식 재산권의 체계와 해외 진출 사례의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방안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해외 지식재산권의 체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지식재산권 기술 보호 방안, 해외 지식재산센터인 IP데스크 등의 지원 제도가 기술 보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해외 지식재산권은 각 나라의 국내 산업 및 문화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국가 간 보호 수준이 서로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WTO의 160여 개 회원국들은 트립스 협정에 따라 자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 법령을 트립스 협정과 합치되도록 개정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트립스 협정이란 특허권과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자간의 규범을 말합니다. 즉, 160여 개의 WTO 회원국은 모두 한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유사한 법률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트립스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내국민 대우 원칙은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우를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 최혜국 대우 원칙은 한 국가가 제3국에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도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투명성 원칙입니다. 국제통상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으로 개별 회원국의 법이나 제도 운영이 정당하고 투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사례의 시사점. 지금부터는 실제 중국과 베트남의 해외 진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계 최대 시장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사장 김 씨 역시 중국으로 기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진출 이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하게 됐고 1심 판결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결국 승패를 바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요. 중국 법원은 공증이 되지 않은 서면 증거를 제출할 경우 진정성에 대한 별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만든 증거일 경우 소재국 공증기구의 공증이나 해당 국가 주재원 중국 대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자 간의 타협을 통해 분쟁을 조기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중국에서는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1심, 2심 및 재심 중에 가능하며
조정의 협의 내용이 소송 청구 범위를 벗어나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 진출 시 중국 법률을 위반하거나 탈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회사 내부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련된 규정 마련이 필요한데요. 개별 직원뿐만 아니라 공급상, 고객사 등 제3자와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중국 법원은 경업금지 사건을 노동분쟁으로 보기 때문에 비밀 유지 계약서, 경업금지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에서 일어난 유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밀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볼까요? 미국 기업에 고용된 베트남 직원이 회사 몰래 본인의 여동생에게 회사의 정보와 비밀을 이메일로 유출한 사건인데요. 법원에서는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및 유출 금지 의무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영업비밀을 여동생에게 유출한 베트남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경업금지 위반 사례를 살펴볼까요? 베트남의 한 기업에서 회사의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 종료 후 1년까지 경쟁업체의 근무를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직원과 체결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경업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 목록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종료 후에도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데요. 이렇게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업금지 관련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체결된 민사법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를 미루어 볼 때 베트남에서는 영업비밀, 기술 유출 금지와 같은 규정이 포함된 근로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고가 적법합니다. 또한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경쟁업체에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도 적용됩니다. 해외 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방안. 그렇다면 해외 진출 예정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기술 자료 관리 주체가 중요한데요. 바로 주재원입니다. 가급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에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재원에 의해 기술 유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경찰청에 신고해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형법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업무상 배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현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기술 보호 방안으로는 기술 이전 전략도 있습니다. 핵심 기술 및 첨단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게 될 경우 독립 법인 형태로 진출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과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로 공급하고 일반 기술은 이전 대상과 보호 방법을 사전에 규정 또는 지침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합작 법인 형태로 진출할 때에는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기술과 보호 기술을 명확히 하고 함께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능력과 계약 이행 능력, 기술 수준을 검토하고 기술 이전이 기업에 미칠 영향과 진출 국가 등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기술을 영업 비밀로 보호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대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국내에서는 영업 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라 할지라도 지식재산권 제도가 미흡한 나라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특허를 출원해 권리화를 완료한 후에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화 못지않게 생산 공정, 상세 기술, 운영 기술 등 영업 비밀로 보호할 기술도 있으니 유의해야 하고 이전할 기술의 가치 평가와 이전 시 예상 수익, 현지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이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 제도. 해외 진출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전담하는 해외 지식재산센터 IP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코트라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권 보호 메뉴에서 신청하게 되면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등 총 9개국 15개소의 IP데스크에서 현지 상주 인력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P데스크의 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현지에서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비용과 절차를 지원해주고 IP데스크 미설치 국가에서 해외 지재권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 대응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상담 비용 지원과 해외 위조 상품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 조사 및 행정 단속 비용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데스크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공무원을 초청해 현지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하며 출장 상담, 세미나 및 설명회를 개최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번역해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 수행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제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국제지재권 분쟁 정보 제공,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기업 간 협의체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정보 종합 포탈 또는 코트라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진출 예정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략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 제도와 방법들을 숙지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